과거 뉴스 속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떠나는 라떼 뉴스 여행 영상실록 오늘 N. 안녕하세요, 라떼 앵커 이현우. 아나운서 조혜진입니다. 저는 이렇게 매일매일 과거를 여행하는 이런 일이 너무나 신나고 새로운 추억을 또 만드는 것 같고 아주 행복하고 새해 너무 기쁘고 그런데 예진 씨는 어때요? 저도 그런데요. 아니 여기서 지금 포인트는 물론 저도 이거 하면서 즐겁지만 네. 제가 선배의 마음을 꿰뚫고 있다는 게 지금 여기서 포인트라고요. 어떻게 알았지? 손 한번 이렇게 줘보세요. 오케이, 알았다. 무슨 생각했어요? 빨리 퇴근하고 싶다. 아닌데요? 얘 왜 이러지? 얘 왜 이러지? 이상한 거 먹었나? 약간 이런 생각했는데요. 아, 그렇구나. 자, 어쨌든 간 오늘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만나보시죠. 프랑스 파리를 대표하는 건축물이자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자리 잡은 에펠탑. 세계인들이 인정한 에펠탑의 아름다움은 좌우 대칭으로 우아하게 뻗은 곡선에서 나옵니다. 프랑스 파리 센강변에 있는 철탑인 에펠탑. 이 탑은 1880년대 후반 세상에서 제일 높은 타워였는데요. 1887년 1월 28일 에펠탑이 착공됐습니다. 와, 에펠탑이 1887년에 착공이 됐다고요? 네. 진짜 오래됐다. 저도 사실 이렇게 오래된 건 네. 줄은 몰랐는데 근데 에펠탑의 역사는요. 시대별 영화를 보면서 더 많이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영화 러시아워 3 보셨나요 혹시? 아니요. 거기 보면 성룡하고 크리스 터커가 그 에펠탑의 그 레스토랑에서 사투를 벌이는 그 장면 나오는데 사실 그 프랑스 에펠탑 소재로 나온 영화의 시작은요. 루이 리미에르 작품에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프랑스 파리 정말 상상만 해도 너무 낭만적이네요. 영화 속이 아니라 가서 영화를 찍고 싶어요. 네, 진짜. 에펠탑은 프랑스 혁명 100주년과 1889년 파리의 만국 박람회를 기념해 만들어졌습니다. 뉴욕 자유의 여신상 골격을 설계한 프랑스 건축가 에펠의 작품이었는데요. 이집트의 피라미드보다 2배나 높은 324m로 고딕 건물과 철탑을 설계했습니다. 하지만 에펠탑은 고딕 건물과 철탑이 조화를 깨뜨린다는 이유로 일부 건축가들로부터 비판을 받아 파리의 흉물로 자리 잡기도 했는데요. 아니 근데 에펠탑이 파리의 흉물이라뇨. 얼마나 명물인데. 진짜 지금은 사실 흉물이라고 하면 욕 먹어요. 맞아요. 어디 가서 그런 말 함부로 못 하는데 공사가 시작된 후 한 47명 정도의 문예인들로부터 프랑스적이지 않다. 네. 이런 평가를 받았다고 하고요. 그래서 에펠탑 건설에 반대를 했다고도 합니다. 또 주변의 위대한 문화유산을 해칠 것이라는 그런 주변의 평가가 있었다고도 하네요. 하지만 에펠은 25개월 만에 에펠탑을 완성해 일반인들에게 그 위용을 과시했습니다. 에펠탑은 프랑스 혁명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건설된 것으로 현대까지도 구조공학적인 균형미에서 뛰어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프랑스의 상징으로 매년 4천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명소가 되었죠. 정말 프랑스 파리에 에펠탑이 없다면 안고 없는 찐빵 뭐 이런 느낌이 아닐까요? 맞죠. 뭐 조혜진 아나운서가 없는 YTN 같은 느낌? 감사합니다. 다시 웃어봐요. 굉장히 만족스럽네요. 아주 좋아하니까 저도 네. 좋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1961년으로 떠나볼게요. 1961년 1월 28일 오랫동안 고국을 떠나 있던 제1동포 268명이 해운공사 소속 평택호 편을 타고 부산항 제1부두로 돌아왔습니다. 제2공화국 수립 이후 처음으로 지난 1월 28일 제1교포 268명이 평택호 편으로 부산항에 들어왔습니다. 부산항 부두는 몰려나온 환영객들로 들끓었는데요. 이날 도착은 날씨가 나빠 예정일로부터 4일 늦게 도착한 것입니다. 여러 해 동안 떨어져 있던 친척들이 서로 재회하는 광경은 보는 이들의 눈시울까지 뜨겁게 했는데요. 엄청 감격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 멀리 떨어진 가족들의 만남이었잖아요. 그 아마 이산가족 상봉의 느낌과 비슷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사실 뭐 헤어진 지도 굉장히 오래됐고 또 서로 만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항상 염원을 했을 테니까요. 그러면 제1동포와 한국에 있던 친척들은 헤어진 지 얼마나 된 건가요? 이들은 대부분 일본 사키타마에 사는 동포들로 민족 순환기였던 일제강점기 1910년부터 1945년에 일본으로 건너간 건데요. 서로를 그리워하며 지내다 20여 년 만에 고국 땅을 밟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교통부 당국은 제1동포가 우리나라에 있는 동안
친척들을 만나게 해주기 위해 일본으로 돌아갈 때까지 차비를 지원하며 끝까지 책임지고 봉사했습니다. 이번 역사는 우리 정부가 참 좋은 일을 해서 기분이 좋은데요. 서로가 떨어져 지내는 것도 힘든 일인데 그래도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은 참 칭찬받을 만합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사실 2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전부 지원하는 거는 쉽지 않았다고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책임진 것은 뭐 정부 차원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고 또 칭찬받아 마땅할 일이 맞습니다. 네, 정말 감동의 순간이었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1986년 미국으로 떠나보시죠. 1986년 1월 28일 미국 플로리다주의 챌린저호가 발사 75초 만에 공중 폭발했습니다. 네, 우주선이 폭발했다고요? 이게 당시에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다고 해요. 아니, 어떡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 타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미국 플로리다주의 케이프 커네버럴 우주기지에선 우주 유인 왕복선 챌린저호가 비행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 우주선에는 여교사 맥컬리프를 포함 2명의 민간인과 5명의 승무원들이 타고 있었는데요. 카운트다운을 끝낼 챌린저호는 그동안 3차례의 챌린저 계획과 마찬가지로 순조로운 출발을 했습니다. And liftoff. Liftoff of the 25th Space Shuttle mission, and it has cleared the tower. 두근두근 많은 사람이 기대하는 가운데 화려한 출발을 한 챌린저호는 우주 유영을 맞이한 지 75초 만에 폭발해 전원이 우주에서 산화했습니다. 어떡해요. 75초 만에 우주선이 사라져버린 거잖아요, 우주에서. 그렇죠? 미국의 나사는 두 번째 챌린저호에 특별 임무를 부여하고 발사했습니다. 그 특별 임무는 바로 우주에서 원격으로 학교 강의를 진행하는 것. 폭발의 원인은 바로 가스 누출을 막는 동그라미 링 때문이었습니다. 방사 당시 낮은 기온 때문에 동그라미 링이 얼어붙어 가스가 누출되면서 불이 붙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온도 체크를 좀 했으면 그런 사고가 좀 덜 일어나지 않았을까라는 좀 아쉬움도 있고요. 자동차들도 낮은 온도 때문에 시동도 안 걸리고 그런 경우가 꽤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좀 실수를 했던 것 같고 네. 이 사고에 대한 뒷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부품 담당자가 놀라운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는데 네. 이미 발사 12시간 전에 이 담당자가 최종 점검을 마치고 나사 측의 추운 날씨에 그 추운 동그라미 링이 재구시를 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발사를 연기하자고 주장한 게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도 강행을 했다라는 거죠. 예. 그럼 정말 더 말이 안 되는 건데 그 우주선에 타고 있던 사람들의 죽음만 너무 안타깝고 억울하네요. 그렇습니다. 정말 안타깝고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할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과거에 오늘 있었던 다른 사건들을 정리해드리면요. 1898년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궁궐에서 첫 전화가 개통됐고요. 1961년 스위스에서는 이색 경마 대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1973년 베트남전에서 휴전협정이 발효됐고요. 1982년 제63회 동계 빙상대회가 열렸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렇게 과거 뉴스를 하루하루씩 살펴봤는데요. 영상실록으로 만나본 오늘의 과거,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그럼 다음 시간 더 알찬 오늘의 뉴스로 만나요.